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빙빙꿀꿀입니다. 오늘은 미국 5대 공룡기업인 팡 중에서 아마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아마존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ETF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우리에게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또는 유통 물류업체로 익숙하지만 2012년 타임지는 아마존은 너무 많은 비즈니스에 관여하고 있어서 핵심 제품이 무엇인지, 장 단기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로 아마존은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쇼핑, 미디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콘텐츠 제작, 플랫폼 사업 등 그 숫자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할 뿐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매년 매출 신기록을 달성하며 무섭게 성장 중입니다. 사실 이렇게 1등주에만 투자하면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투자하려고 보니 아마존의 주가가 발목을 잡는데요. 무려 한 주에 3,277달러, 우리 돈으로 362만 원에 달합니다. 즉 아마존 주식을 한 주 사려고 해도 수개월씩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바로 아마존을 담고 있는 ETF를 통해 투자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아마존을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기업들도 함께 보유함으로써 안정성까지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메인이 아마존인 만큼 아마존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ETF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284개의 ETF에서 담고 있는 종목이고요.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은 스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파이의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 비중상으로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ETF는 여기 XLY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XLY부터 ONLN까지 이 5개의 ETF가 아마존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20% 넘는 아주 높은 비중으로 담겨 있으면 아마존의 주가에 따라서 이 ETF가 움직인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칠 텐데요. 오늘은 이 ETF들 중에서 여기 이 CLIX만 자산 규모가 밀리언 단위이기 때문에 제외를 해보고 나머지 4가지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표로 가실까요? 자, 여기 표에 제가 중요 사항들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먼저 운용사는 XLY는 State Street, FDIS는 Fidelity. Fidelity는 제 채널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자산운용사입니다. 월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회사가 바로 이 Fidelity입니다. VCR은 V로 시작하는 ETF답게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ETF고요. ONLN 같은 경우에는 ProShares라는 다소 생소한 회사지만 역시나 어느 정도 규모는 있는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XLY가 거의 20빌리언 달러로 4가지 ETF 중에 가장 큰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XLY, VCR, FDIS, ONLN 순으로 자산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XLY를 빼고 사실 2등, 3등, 4등은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장일입니다. XLY는 98년, FDIS는 2013년, VCR은 04년, ONLN은 18년으로 가장 최근에 상장됐네요. 다음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수료인데요. XLY와 VCR의 수수료는 거의 비슷하지만 FDIS가 눈에 띄게 저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배당률인데요. 사실 이 ETF들은 유통 ETF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고 고배당과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배당률은 VCR이 1.6%로 가장 높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VCR이 가장 높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고 계시고 사실상은 거의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금 지급 주기는 4가지 ETF 모두 분기 배당이고요. 보유 종목 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CR이 뱅가드 ETF답게 300개로 가장 많은 종목 수를 보여주었고요. ONLN은 27개로 가장 낮은 보유 종목 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제 채널을 그동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유 종목 수는 자산을 집중시키고 싶으신 분들과 자산을 분산시키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나뉘어서 취향껏 고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비중을 두진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한 주당 주가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만약 주식을 구매하실 때 이 297달러나 170달러가 부담이 되신다면 FDIS나 ONLN을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 ETF별로 탑 10 섹터와 탑 10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ETF들이 섹터 구성 자체는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비중들은 떨쳐내버리고 이렇게 4가지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Diversified Retail,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와 있는 Other Specialty Retail 요 2가지가 합쳐서 유통, 그러니까 물류 및 판매업, 소매업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비중으로 편입되어 있는 이 친구는 운송수단 및 자동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호텔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FDIS도 굉장히 비슷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ONLN은 조금 특이하게 디파트먼트 스토어가 45.1%로 가장 많은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고, 인터넷 서비스를 39.9%로 두 번째로 많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중만 더하더라도 84%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쪽 섹터에 치중된 ETF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개별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영상의 취지 자체가 너무 괜찮은 회사지만 너무 비싼 아마존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보유할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ETF가 아마존을 가장 많은 비중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ONLN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ETF는 테슬라를 두 번째 비중으로 편입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부터는 비중이 확 떨어집니다. 이것도 세 가지 ETF는 동일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ONLN의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NLN은 다른 ETF들이 테슬라를 담을 때 알리바바를 담고 있고요. 쇼핑몰 관련된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이 ONLN은 제외하고 나머지 3개의 ETF가 아마존과 테슬라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XLY가 보시다시피 아마존과 테슬라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마존과 테슬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교할 필요가 없이 XLY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자산 배분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서 아마존과 테슬라의 비중이 떨어집니다. 특히 VCR 같은 경우에는 담고 있는 종목의 수가 가장 많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타 종목들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ETF의 퍼포먼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 ETF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 구성 종목과 구성 섹터도 비슷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 차트가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양을 보시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이 ONLN의 차트인데, 조금 의외인 점은 유일하게 테슬라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종목인데 퍼포먼스가 가장 좋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다시 표를 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이 세 가지 ETF들은 성격이 비슷하다, ONLN만 조금 독특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ONLN은 취향껏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그래서 XLY와 FDIS, VCR 중에 어떤 게 괜찮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먼저 XLY는 자산 규모가 가장 크고 FDIS는 저렴한 수수료가 장점이고 VCR은 1.63%의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배당금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아마존과 테슬라가 들어있는 ETF를 배당금 때문에 사려고 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현재 주가가 297불로 다소 부담되는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이 뱅가드 ETF는 먼저 제외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남을 텐데요. 장기적으로 매달 조금씩 사서 모으실 분들은 이 FDIS가 저렴한 수수료와 현재 주가 때문에 적정할 것 같고요. 하지만 나는 아무래도 조금 더 유명한 자산운용사와 높은 자산 규모를 가진 XLY가 끌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XLY를 선택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저렴한 한 주당 주가 때문에 이 FDIS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을 이곳에 대입을 시켜서 여러분들께 가장 잘 맞는 ETF가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에 알차고 재밌는 재테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뵐게요. 안녕.